VOA 세계뉴스입니다. 타이완 당국은 18일 중국군 잠수함 한 척이 타이완 해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슝 타이완 국방부장은 기자들에게 현지 시각 18일 새벽 5시경 타이완 서부 해안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어민들이 촬영한 중국군 잠수함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장은 그러나 잠수함의 부양 의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정보감시 정찰 수단을 갖추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구 부장은 이어 중국이 지속적인 군사적 괴롭힘과 회색지대 위협에 대해 전면 경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도발하는 쪽이 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말썽꾼이 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현장을 목격한 어민들을 인용해 이 잠수함을 호송하기 위해 중국군 함정이 현장에 도착했었다면서 해당 잠수함은 핵탑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진급 핵잠수함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17일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해협을 비롯한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0대와 함정 7척을 포착했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필리핀 서쪽 해안에서 실사격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제1해병원정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군이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인 연례 연합훈련 해상항공지원활동 24 중 지난 15일 필리핀 루손섬 북서부 캠프 보에도르 해안과 서부의 필리핀 해군교육훈련 교리사령부 관할 해역에서 2회에 걸쳐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필리핀 포병 전력과 미 해병대 F-35B 라이트닝2 전투기들의 해상 목표물 타격 훈련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양국군의 통합 지휘 통제 역량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실사격 훈련 중 필리핀의 드론 체계가 해상 영역에서의 식별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훈련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임무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제1해병원정군은 이번 훈련이 필리핀 영해 내에서 실시됐으며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 관계 강화, 새로운 항공 개념 연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국군은 지난 4월 필리핀 인근에서 또 다른 양국 연례 연합훈련인 발리카탄 2024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 지원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회동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포함한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나토도 보도자료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맺은 안보협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올해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이 18%가량 증가했다면서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지도자는 나토 32개 회원국 중 23개 나라가 나토가 앞서 방위비 지출 증액 기준으로 제시했던 국내 총생산 GDP의 최소 2% 수준의 문턱에 도달할 것이란 내용을 포함한 관련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지난해 7월 각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GDP의 최소 2%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되면 전체 회원국이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토는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은 이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의회와 네타냐후 총리 자택 바깥에서 새 총선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평양을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탄약 등 추가 무기 지원을 모색하고 북한은 식량과 경제 지원, 첨단 군사 기술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확장 억제 대화를 열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최고는 22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밤 평양을 방문합니다. 두 나라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밤 북한을 방문합니다. 19일까지 이틀간 국빈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극동지역 사하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한 뒤 저녁에 평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북한 방문과 관련한 주요 일정을 소화한 뒤 베트남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그가 북한에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24시간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한 이후 9개월 만의 답방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외국 정상이 방문하는 것은 북한이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는 등 북러 관계를 격상시킬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러시아 법률 웹사이트에 발표된 대통령령 문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하자는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중 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 협정이 기존 북러 간 체결 문서들을 대체할 것이라며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관계 격상이 군사협력 강화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에 합의하거나 조약까지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8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또한 러측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대외 관계 수준은 크게 설린 우호 관계와 협력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 동맹으로 나뉩니다. 북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0년 2월 친선과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맺어지면 양국 관계가 크게 격상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을 앞두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8일자에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며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북러 고등교육기관 간 과학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 여행, 문화와 교육, 청년, 체육교류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항들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푸틴 대통령의 기고 내용엔 북한과의 군사안보 분야 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북러 관계가 격상되더라도 군사안보 분야 협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아무리 찰떡궁합이라 하더라도 동맹으로는 갈 수 없는 거고,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양측이 친하다는 걸 대내외에 과시를 해야 되는데, 또 국제법적인 어떤 틀을 준수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면 결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밖에 없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세계 주요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할 정도로 양국 간엔 서로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이나 무기 제공 또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같은 동맹 수준의 관계 격상을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기고에서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을 언급한 게 북한과의 안보협력을 시사한 대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유라시아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 다자 안보 협력틀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관련 합의를 협정 내용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양자 차원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포함하는 동맹 조약으로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유라시아라는 큰 틀에서의 지역 협력 차원에서 북한을 어떻게 포섭해낼지 또 포함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죠. 푸틴 대통령은 또 노동신문 기고에서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금융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과 결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편 우샤코프 보좌관은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식 환영식, 양측 대표단 소개, 의장대 사열, 사진 촬영 뒤 회담을 시작합니다. 회담은 확대 형식 회담과 비공식 회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산책과 다도를 겸한 1대1 비공식 회담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비공식 회담에 긴 시간이 할당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양측 대표단 일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러 정상 간 비공식 회담을 사전에 공개한 것은 대내외적인 선전 효과를 노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러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고위층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와 다방면의 밀착을 보여왔다며 북러 정상이 새삼스럽게 비공식 협의를 갖는다고 사전 공개한 것은 양국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고 북한으로선 대내 결속을 위한 선전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합의보다는 상징적으로의 북러 양국 정상 간의 친교, 또 우위, 협력, 밀착의 정도를 보여준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이 평양을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물이잖아요.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선전에 활용하겠다. 거기에는 그런 비공개 회담도 포함이 돼 있고. 장용석 박사는 북러 정상 간 비공식 회담은 반미전선에 함께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정세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나아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기간 중 북한 측이 마련한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전쟁 때 전사한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헌화할 계획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평양을 떠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 러시아 간 협력 심화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만의 우려는 아니다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not just that these are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We believe that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something that should be of great concern. 그러면서 우리는 북러 간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개의 탄도미사일과 11,000개가 넘는 군수품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이전한 것과 이들 군수품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것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seen over the past few months the DPRK unlawfully transfer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over 11,000 containers of munitions. 이어 러시아가 북한 탄약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나라도 이러한 심화되는 관계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자신이 찬성한 결의를 포함해 비확산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무기 확보에 더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뒷받침할 무기를 계속 찾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it is quite certain that he is continuing to look for arms to support his war against Ukraine. We have seen him get incredibly desperate. 이어 우리는 푸틴이 지난 몇 달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해졌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잃은 군사 장비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이란을 바라보고 재무장을 하기 위해 북한을 바라본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I can say is that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support Ukraine as it defends itself against Russia.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따져보자면 북한과 이란보다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이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의 감시 역량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에 우리가 실망한 이유라며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이러한 확산 문제를 감시하고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발표와 관련한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곧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어떤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북러 양국의 국제법 위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17일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정치적 또는 다른 그 어떤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발표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외교 정책을 펼친다면서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EU의 테러 조치가 효과가 있음을 반영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태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진정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기회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또한 러시아는 최근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은폐하기 위한 유엔 1718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최소 여러 발 사용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난 직후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과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크렘린국은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평양 국빈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탄약 등 추가 무기 지원을 모색하고 북한은 식량과 경제 지원은 물론 첨단 군사 기술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러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 간 전술적, 전략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의 협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러 간 새로운 전술적, 전략적 관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며 그 전쟁이 끝나더라도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확실히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member, it was the Russian war against Ukraine that made this new Russia-North Korea tactical and strategic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신들의 협력 관계가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응하고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들인 한국, 일본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방문이 푸틴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거나 확대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에 대응해 식량, 연료, 비료, 재정 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군사력 강화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투기용 첨단 항공 전자기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위한 엔진, 연료, 유도기술,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 관련 기술까지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It's also helpful to remember that we are in uncharted waters now. There are things countries are doing now, including the Russians themselves, that people would hav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금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일들을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군비 통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러시아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지원도 절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모스크바의 견해가 여전히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군비통제 비확산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17일 VOA에 북러는 편의적인 관계라며 서로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는 것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may be possible that this is part of what the North is asking for. I haven't seen any indication that Russia would be prepared to 에라스 국장은 러시아가 아직 그 특정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징후를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전쟁이 거의 끝난 것처럼 러시아가 최선을 다해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이자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가 애초에 탄약과 보급품을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부국장을 역임한 에라스 국장은 푸틴이 평양으로 가는 것은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공급품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크게 늘렸다고 밝힌 것은 과장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t's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comes out of Russia because so much of it is propaganda.
And so they will say that they have increased 에라스 국장은 production by 러시아에서 나오는 발언은 너무 많은 것이 선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들은 생산량을 20% 늘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5%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기간 무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며 미사일, 포병 무기 생산량은 22배 이상 증가했고 전자전 장비와 정찰 시스템 15배, 탄약과 타격 무기 14배, 항공과 드론 4배 각각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I 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양국 관계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긴밀한 협력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a transactional relationship, but it is driven by a convergence of strategic interests around Ukraine.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기간과 북한의 러시아 지원 역량이 양국 관계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반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불안정하다며 양쪽 모두 상대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instance, if Russia goes too far in providing North Korea with advanced technology, it's easy to imagine. 스나이더 소장은 예를 들어 러시아가 북한에 과도하게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첨단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보복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직접 공급하기로 결정한다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중국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을 전달하는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17일 BOA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정이 복잡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China actually welcomes North Korean shipments of weapons to Russia because it helps Russia. 세이모 전 조정관은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내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피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석유를 대가로 탄약을 제공하는 관계에 그친다면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잠수함이나 위성, 탄도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이는 중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to do something that would upset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 don't.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나 러시아에게는 결국 북한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면서 러시아가 중국을 당황시키거나 화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 혹은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한 두 지도자의 만남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성사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원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가 관련 국가와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My perception is that the Chinese do not like to see.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1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북아 정세를 통제하고 싶은 중국 입장에선 푸틴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더 위험하고 상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새로운 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은 항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they don't know what he will advise Kim. They don't know what he will give Kim.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만들 필요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어떤 조언을 할지 모르는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게 있어 새롭고 위험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매우 발전된 기술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Putin, we know what he's getting already. Yeah. H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은 자국의 문간에서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certainly enhanced military cooperation and diplomatic and political cooperation. All of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대담해지면 위험한 방식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위기나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점에 맞춰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열리는 건 우연이 아니라면서 이는 중국이 매우 흥미로운 메시지를 러시아와 북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key Northeast Asian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리베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결정된 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수사를 보면 모두 협력과 유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양측이 어떤 합의에 도달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we don't know the meaning of because we don't know what agreements.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BOA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북러 관계 강화로 향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 지원을 더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to be concerned about th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과거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술을 많이 제공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첨단 기술 지원으로 대담해진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 매우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이는 긴장을 빠르게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sistance to North Korea with the satellite program, but more than just the satellite program.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관계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잠재적 갈등과 그것이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모두 중국에게 매우 우려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외교와 국방당국 실무협의체인 미일 확장억제 대화를 열고 북한 문제 등 영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중서부의 와이오밍주에서 확장억제 대화를 개최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지속적인 장으로서 2010년에 EDD를 창설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EDD는 지난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방위 역량으로 뒷받침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이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도전,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 그리고 불투명한 중국의 핵무기 증강 가속화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영내 억제에 기여하는 동맹의 재래식 및 미국의 핵 능력을 검토하고 억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군사태세와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영내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약화하는 중국의 핵무기 확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하고 양측은 전략적 위험 감소 방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중단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양측이 동맹의 정치와 외교, 국방 협력을 심화하고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며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방식으로 양국의 공동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개선하고 동맹의 역량 및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지난 EDD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특정 위기 시나리오에서 억지력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적 행동 과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EDD 의제에 정기적으로 포함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대표단은 F2 워런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임무 브리핑을 받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ICBM인 미니트맨 3 발사 훈련 시설도 시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역자안전부 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 일본의 신고 미야모토 외무성 북미국장 차장과 아츠시 안도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0년 미일 동맹 태세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등을 포함한 전략적 억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EDD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바로 전 회의는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미국의 핵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한 핵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인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반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로 핵협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5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NSC 북한국장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고 공동지침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공동지침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협의 절차와 원칙이 담겼는데요. 플라이츠 실장님, 이 지침이 확장 억지에 관한 미한 양국 논의의 진전을 보여준다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is the result of very good leadership by President Yoon to get the United States to 핵협의 그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의 결과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과 한국과의 동맹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논쟁을 촉발시켰죠.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협의 그룹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핵협의 그룹은 미국이 한국과의 핵우산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국 간 매우 생산적인 논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켜 주길 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고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지켜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난 1년간 이런 계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고 미국은 윤 대통령이 요청한 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 통합이 이번 논의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통합이 한국이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까요? 루지에로 국장님. Well, like everything, it depends. I mean, the use of the word employment that you use and others use. 글쎄요,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그렇듯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제 말은 운용이란 단어의 사용은 여기에서 어떤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특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끝난 전쟁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있죠.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대응에는 무엇이든 한국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북한 행동을 우려해 무언가를 선제적으로 하려고 결정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결국 핵무기를 갖지 않은 많은 동맹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백악관에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겠죠. 한국 대통령과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핵협의 그룹 대표단이 처음으로 한국의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엔 현무 미사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지를 위한 공동 노력이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보복까지 함께 계획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Yeah, I think so. I think it'll be, whether responding to some kind of first strike or invasion by North Korea. 네, 그렇다고 보고요. 북한의 어떤 선제 공격이나 침략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종류의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고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북한이 침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나 첩보를 입수할 경우에 말이죠.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하는 일들이 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라이네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적들의 무기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현재 배치된 것보다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핵태세를 바꾼다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m not sure what this person is talking about. Here's what I know. America has a robust nuclear arsenal.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건 미국은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낡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무기들입니다. 우리는 수명을 훨씬 초과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대통령,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현존하는 무기를 현대화해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의회에도 애국적이고 보수적인 민주당원들이 있어서 이 목적에 돈을 쓸 것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기에 충분한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기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합니다. 미국이 핵태세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세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루지에르 국장님. Right. I mean, we don't have a choice, really. I mean, we have the situation where North Korea has a growing nuclear 우리는 정말 arsenal.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 보유 문턱까지 왔어요. 유럽이 실제로 이란 비난 결의에 미국이 찬성 투표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꽤 명백한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어요.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전의 평가를 넘어서서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두 개의 핵 강대국을 상대해야 할 텐데 이런 일은 우리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북한을 억지해야만 하고 이란을 억지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 네 나라가 실제로 서로를 겨냥하지는 않죠. 그들 모두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핵무기 배치 숫자를 제한하는 조약을 준수하는 유일한 국가예요. 러시아는 조약을 준수하지 않죠. 수차례 조약을 위반했어요. 중국은 군축 협정이 없어요. 북한과도 이란과도 군축 협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기쁩니다. 사적으로도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플라이츠 부소장 말씀처럼 우리의 핵무기 체계가 낡았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데 초당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부가 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쿠에서 일하고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5년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누가 취임하든 진지한 대화를 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 무기고와 미사일 방어의 적정 규모와 우리가 뒤처져 있는 방위산업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 자체 핵개발 지지자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도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동맹인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Well, that's not our policy currently. I mean, our policy currently is that we want less nuclear weapon states, and we have a non-proliferation 글쎄요, policy. 그건 현재 미국의 정책이 아닙니다. 제 말은 현재 우리 정책은 핵무기 보유국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비확산 정책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긴 법과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핵과 재래식 전력과 결합 측면에서는 확장 억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석에서 한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그 지역 다른 곳에서도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런 대화들은 장담하건대 이미 논의되지 않았다면 유럽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 질문을 묻는 국가들에 관해서 미국이 어떻게 정확하게 두 개의 경쟁국들과 두 개의 불량 국가들을 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 모두 그들의 핵무기를 미국과 우리 동맹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을 향해 겨누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시작한 대화이며 향후 5년 정도에 걸쳐 진행될 겁니다. 미국의 비확산 정책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이죠. 핵태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건데요.
미국이 핵무기 수를 늘리는 때가 오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태세가 바뀌고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It's a possibility, and it's something that I think the U.S. is going to be looking at. But I believe what Anthony is saying, the issue of 그건 non-proliferation. 가능성이고 미국이 검토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루지에로 전 선임 보좌관이 말하는 비확산 문제는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 아시아에서의 핵 군비 경쟁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이걸 지지할 겁니다. 만약 정말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초당적 입장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무기고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북한은 왜 지금 푸틴의 평양 방문을 원할까요? We have two isolated states here who are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Putin is desperate for ammunition and for missiles and artillery shells. 고립된 두 나라가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탄약과 미사일, 포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은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나 어느 정도는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원이나 무역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유엔과 다른 국가들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해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술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죠. 러시아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도 도울 것으로 보십니까? I don't think Russia will help North Korea with its nuclear program. I mean, that's just my personal opinion. I believe Putin is going to help North Korea to a certain 러시아가 extent.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도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푸틴이 북한을 어느 정도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사일을 돕는 건 핵 프로그램을 돕는 것이죠.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소형화하는 것을 러시아가 도울 의향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푸틴이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mean, perhaps. I mean, the one place I think where perhaps Fred and I disagree is that my concern is that 어쩌면 플라이츠 부소장과 제가 동의하지 않는 유일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아무런 제한 없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푸틴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플라이츠 실장도 그렇게 보는데요. 중국이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살상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따로 토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국 푸틴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 장비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구해야 하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과 탄약의 양이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과 비슷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러시아 방문 당시 김정은이 푸틴에게 핵 관련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오래 일한 플라이츠 실장도 알죠. 핵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러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꽤 오래 출연했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요. 이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제재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300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서 러시아 은행들이 온라인 거래를 중단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루블화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를 가하는 걸 거부하고 있죠.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저는 이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플라이츠 실장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게 되면 언젠가는 김정은과 대화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앞선 미북 대화는 최대의 압박을 통해 영향력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북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행정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북러 관계를 멈추기 위한 영향력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보좌관이 북러 관계가 시작됐다고 말했을 때부터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영향력을 매우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는데 이번 정부는 행동을 거부하고 있죠. 이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대응한다며 G7 회의도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러시아의 주요 무기 공급원은 아무 제한 없이 계속 활동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NSC 북한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최고는 22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 안주, 남포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20도, 최고 33도, 안주 최저 18도, 최고 30도, 남포 최저 20도, 최고 33도, 신의주 맑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9도, 중강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31도, 강계 맑고 최저 18도, 최고 33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9도, 최고 31도, 개성 최저 19도, 최고 34도, 사리원 최저 20도, 최고 33도, 신계 최저 18도, 최고 33도.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 신포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19, 최고 35, 신포 최저 18, 최고 29도입니다. 장진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고 최저 13도, 최고 28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는 30도. 원산 맑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5도입니다. 청진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5도. 선봉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2도. 삼지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25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 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잔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의 티베트와 신장 지역 등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지난주 대표단이 티베트를 방문해 중국 관리들과 만난 데 이어 17일 성명을 통해 티베트와 신장,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중국 내 인권운동가와 변호사, 언론인 탄압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기된 불법 구금, 강제 실종, 고문, 학대 사례의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인권 침해 관련 조사와 인권 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권 침해 사례로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스웨덴 국적 홍콩 출판업자 구이민하이 씨와 수감된 위구르 지식인 일함 토티, 굴샨 아바스, 라힐레 다우트 씨를 언급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후의 성명에 대해 내정 간섭이자 이중잣대에 따른 인권의 정치화라며 일축했습니다. 서방 국가와 유엔 전문가들은 중국이 신장에서 100만 명 규모의 수용소를 운영하며 고문과 강제노동, 살인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18일 중국군 잠수함 한 척이 타이완 해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슝 타이완 국방부장은 기자들에게 현지 시각 18일 새벽 5시경 타이완 서부 해안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어민들이 촬영한 중국군 잠수함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장은 그러나 잠수함의 부상 의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정보감시 정찰 수단을 갖추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구 부장은 이어 중국의 지속적 군사적 괴롭힘과 회색지대 위협에 대해 전면 경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도발하는 쪽이 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말썽꾼이 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현장을 목격한 어민들을 인용해 이 잠수함을 호송하기 위해 중국군 함정이 현장에 도착했었다면서 해당 잠수함은 핵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진급 핵잠수함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한편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17일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해협을 비롯한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0대와 함정 7척을 포착했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이 잠수함이 함정 7척에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필리핀 서쪽 해안에서 실사격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1 해병원정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군이 3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 중인 연례 연합훈련 해상항공지원활동 2사 중에서 지난 15일 필리핀 루손섬 북서부 캠프 보예도르 해안과 서부의 필리핀 해군교육훈련 교리사령부 관할 해역에서 2회에 걸쳐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필리핀 포병 전력과 미 해병대 F-35B 라이트닝2 전투기들의 해상 목표물 타격 훈련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양국군의 통합지휘 통제 역량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실사격 훈련 중 필리핀의 드론 체계가 해상 영역에서의 식별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훈련을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임무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제1해병원정군은 이번 훈련이 필리핀 영해 내에서 실시됐으며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 관계 강화, 그리고 새로운 항공개념 연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국군은 지난 4월 필리핀 인근에서 또 다른 양국 연례연합훈련인 발리카탄 2024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오늘 한반도 동해와 오호츠크해 등지에서 함정과 군용기들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함대는 이날 성명에서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태평양과 일본해 오호츠크해에서 실시될 예정인 양자 훈련을 위해 기지에서 지정된 지역으로의 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훈련에는 40척가량의 함정과 지원 선박, 장거리 대잠 초계기 투폴레프 142M3, 일류신 38, 일류신 38N 모델을 포함한 20대가량의 해군 항공기들이 참여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러시아 연해주 함대 전력과 러시아 북동부 합동사령부의 훈련 계획을 수반하기 때문에 최초로 양자 간의 훈련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잠수함을 포함한 러시아 해군 함정들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떠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이번 훈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틀 일정으로 북한 국빈 방문길에 나선 당일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을 방문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 지원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